네, 홍성이의 맛집 멋집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올해는 유독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기후변화와 또 여러 가지 대응할 것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변화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환경과 교육에 몸을 담아오신 일동중학교의 김홍식 교장 선생님 만나서 맛있는 메뉴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와, 이쪽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진열이 되어 있네요. 소고기만 있는 거 아니네요. 네. 뭐 닭고기, 돼지고기 다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선물 세트도 있어서 네. 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선물용으로 활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부위를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소고기 잘 몰라서 소고기 하면 저는 꽃등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보통 때는 가게 되면은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꽃등심을 선택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제 아내가 좋아하는 살치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살치살로. 네. 와우, 이 두께감이. 예. 네. 좋네요. 각종 모임이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여기. 그렇죠. 네. 자, 저희는 지금 아래에서 만나서 이렇게 올라왔더니 저희가 골랐던 고기들과 또 다양한 메뉴들이 지금 아주 예쁘게 차려져 있습니다. 오늘 멋진 분, 바로 일동중학교의 김홍식 교장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밑에서도 저희가 인사를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정식적으로 이제 카메라 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과 환경을 사랑하는 김홍식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교육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지겠지만 사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장사 없다고. 그러네요. 저는 오자마자 사실 소고기 부위를 잘 몰라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등심은 제가 고른 거긴 한데 이거 뭔가요? 이거 살치살 아닌가요? 살치살. 네. 네. 확실히 이 두 고기의 어떤 생김새는 이 겉모습에서도 확연히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동안 고기 많이 먹고 돌아다니면서도 이런 마블링을 사실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일단 보기에 고기가 너무 좋아요. 네. 저 이렇게 혼자 먹으려니까 가족들이 좀 걸리네요, 마음에. 그래요? 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오셨어요? 일단 맛있는 거 먹어보고 네. 또 반드시 같이 올 기회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딱 봐도 지금 맛있어 보이니까는 나중에 꼭 가족들과 또 오셔서 좋은 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좀 먹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나 뭐 간단하게 음식을 보이는 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주문한 또 구매한 고기들이 나와 있고요. 앞쪽에 에피타이저 또 파절이 또 꽃게장 명이나물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튀김도 나와 있고 갖가지 메뉴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지만 저한테 조금 생소한 게 네. 원래는 주문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비스로 갈비탕처럼 보이는 게 나와 있어요. 갈비탕입니까 뭡니까? 네, 갈비탕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뼈국 같습니다. 아, 뼈국. 네, 네. 뼈국이라고 하면은 대략 어느 부위라고? 글쎄요, 우리가 감자탕집 가면은 해주는 그런 음식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시라 음식의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네. 맛있어 보입니다. 간단한 에피타이저부터 하나하나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소스 위에 이렇게 좀 차려져 있는데. 그거 제가 뜨겠습니다. 제가 가까워서 네, 가까워서 그러신가요? 떠드리려고. 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식당이든지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 메뉴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음식들이 그 정말 음식 맛을 더 돋보이게 하고 또 손님들이 더 찾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이거 먹으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좀 대체로 요즘에는 소스들이 일반 시중에서도 상품화돼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네. 똑같은 맛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는 뭔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약간의 레몬즙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예상이 되고 좀 시큼한 맛이 네. 처음에 입맛 돋굴 때는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입에 대는 순간 지금 입안에 죄송하지만 침이 가득 고입니다. 요즘은 회식 문화가 줄어가지고 네, 이런 기회가 좀 적죠. 거의 없죠. 네.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저희 뭐 지금 방송국에서도 사실 이 회식이란 거는 거의 없고, 예,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 간단한 식사 정도 이 정도만 하지 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요즘 그렇습니다. 실정이기 때문에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주에 한 번 이렇게 명사분들과 또 인사분들과 만나서 식사할 수 있으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제가 참 오랜만에 이런 소고기를 아, 그러세요? 거의 지금 세트급이잖아요. 생고기도 있고 등심도 있고 또 살치살도 있는데 세트로 이렇게 시켜서 먹은 지는 참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기억에서 먹는 방법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뭐부터 먹어야 맞아요? 아무래도 찬 음식부터 먹어야 되지 않아요? 네. 예. 날 거부터 좀 찬 것부터. 생고기가 참 뭐랄까요, 반갑네요. 반갑고 색깔이 참 예쁩니다. 저는 말보다도 먼저 먹어봤습니다. 드셨어요? 시작 전에 잠시 이제 이곳의 사장님과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하신 게 아니고 늘 항상 이렇게 해주신다고 예, 하니까. 모든 손님에게 이렇게 제공하신다고요? 네네. 아, 예. 저는 특별한 상차림인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늘 손님에게 제공한다고 하니까 아, 정말 고기만- 손님들 좋아하시겠어요. 고기만 저희가 골라오면 예. 이 세팅과 차림은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네. 생고기 참 오랜만에 먹거든요. 좋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생고기는 어느 정도 먹으면 이 든든함이 오래 간다고 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해서 스태미너에도 굉장히 좋다 그러고. 네. 사실 이게 근데 좀 질긴 감이 많으면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아주 부드럽고 좋네요.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아래에서 구매를 해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어떤 서비스 음식들과 기본 메뉴들이 있는 줄 알았다면 좀 덜 살 걸 그랬어요. 저는 한 끼 굶고 올 걸 그랬어요. 네, 아침 또 식사를 하고 오셨잖아요. 네네.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만나게 되면은 네. 참 기분 좋은 하루가 이렇게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인장의 어떤 정성과 그런 어떤 솜씨가 돋보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송에서 제가 가격적인 측면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또 할인이 제공되고 이제 그런 네. 이벤트가 있어서 저희는 거의 뭐 둘이 먹는다고 먹는 일반적인 이 소고기 가격을 구매를 해왔는데 생각보다 양이 지금 많잖아요. 네. 갑자기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걱정이에요? 다 먹어야 돼서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남게 됐을 때가 상당히 고민이라 절대 남기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 걱정했어요. 음식 남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걸 딱 나오는 순간에 야, 이걸 남기면 어떡하지? 또 제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잔반을 남기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잔반 남기지 않는? 네네.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이게 들어있는 건가요, 이게.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말 소중하게 이걸 우리가 잘 먹고 남기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했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이 거기에 설득이 돼서 그랬는지 공감해서 그랬는지 정말 음식을 한 1년여 만에 하나도 잔반을 안 남기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대견했어요. 사실은 이 음식이라는 게 재료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남기면 버릴 때도 이제는 또 음식물 폐기 그리고 네. 또 리터당 또 지불을 하고 저희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없애는 데까지 거의 최소화시키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1년 3개월 정도 걸렸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중학생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잔반을 남기지 않는 걸 보고 외부 인사가 한번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네. 뭐라고 하냐면 이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정말 너무도 큰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이런 일을 해내는 걸 보고 아, 방법만 좋다면은 어떤 교육도 가능하겠다. 이런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교육이 사실 곧 미래인데 그렇습니다. 그 미래가 될 우리의 지금의 학생들이 이걸 실천해 주는 게 굉장히 좀 대견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중학생 정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반찬 투정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했거든요. 먹고 싶은 건 먹고 또 먹기 싫은 건 남기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잔반이 남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과정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교육을 하고 또 이게 남기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상당한 여러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맛없는 음식을 또 짠 음식을 다 먹으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고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먹을 때 짜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맞았을 때 아이들이 그 음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의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똑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은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영양사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급식실 식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했거든요. 한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두부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두부 같은 것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전으로 부쳐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도 충분히 섭취하면서 음식을 남기지 않게 되니까 이런 방법을 개선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정말 그 영양사분, 네. 그다음에 뭐 조리사분들, 네. 또 모든 학생들. 지금 제가 급식소에서 사실 식사를 해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네.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요. 요즘에는 좀 배식 개념인가요? 아니면 자율 개념인가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율배식 개념을 도입했어요.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 자율배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국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때는 코로나 전국이 아니었으니까 자율배식을 해서 자기가 적정량을 자기가 적당하게 떠서 그걸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가져가면 그건 완전한 잔반 제로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반찬들을 골고루 이렇게 다 가져가가지고 그걸 남기지 않았을 때 잔반 제로라고 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만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먹고 나서 잔반 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편식이죠. 편식이 네. 되고 아이들의 영양 결핍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단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어하는 충분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남기지 않도록 한 거죠. 네.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도 너무 이야기 오래 하다 보면은 오늘 잔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반 안 남기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정말 보람이 있었던 것은 이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도 부모님들에게 우리 이거 남기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해왔다고 그래요. 아, 그거는 정말 참.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 배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격려 전화를 해주시고 내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할 때가 아이가 그 하교 후에 집에 왔는데 뭔가 달라져 있을 때, 네. 좀 더 성숙된 모습을 그렇죠. 지켜봤을 때 가장 부모님들 뿌듯하다고 하시는데, 네. 근데 생고기 진짜 맛있네요. 이 고기가 그냥 썰어서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 데코레이션들도 훌륭해요. 뭐 쫄단무지, 또 초생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근이라든지 이러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예쁘게
또 데코레이션 꾸미기를 해주셨고요. 그냥 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참기름이 지금 좀 뿌려져 있는 것 네. 같아서인지 고소한 맛도 일품이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교 급식이 맛이 없으면은 그 학교 교육의 만족도가 절대 높지 않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네. 밥이 맛이 없으면 무슨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아이들이 네. 다른 학교 식단하고 막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학교 급식이 최고다라고 할 때 그 학교 만족도도 교육 만족도도 높습니다. 아, 네. 혹시 먹는 게 잘 또 지원이 되면 그렇습니다. 스스로 네, 알아서 움직이는 것들도 더 많아지는 것 네, 같고요. 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밥 안 먹으면 일하기 싫고 학생들도 맛없는 거 그냥 대충 한 끼 때우고 학업에 열중하라고 그러면 의욕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생고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도대체 저희가 이 따뜻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어느 타이밍에 맞춰서 올려야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맛있는 메뉴들. 저도 이 명이나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셔요? 네. 이건 원래 이따가 고기 구워지면 좀 싸서 먹어야 되는데 워낙 좋아하는 메뉴라 먼저 손이 가버리네요.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바로 이 맛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달콤함, 새콤함, 어떤 정성 이게 다 들어있는데요. 사장님 잠깐 지나가시니까 여쭤봐야겠다. 사장님 여기 이 명이나물은 직접 여기서 담으시는 거예요? 네. 아, 네. 맛있네요. 상당히 귀한 음식이죠? 예전부터 뭐 이 임금님 수라상 이런 데 네. 올라왔던 메뉴인 걸로 저는 알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못 먹었어요. 아, 근데 2인상이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단 둘이 1대1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4-5장 나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네, 되게 푸짐하게 주셨어요. 우리 주인장 인심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네. 한 번 오신 손님은 평생 손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다시 찾으실 것 같아요. 반드시. 여기가 이제 한우 전문점. 한우 전문점에서는 좀 명가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미 또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초반이잖아요, 지금. 네. 먹는 거. 뭐 전반전도 아니고 초반입니다. 아예 초반인데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네요. 저희의 대화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 참지 못하고 지금 따뜻하게 달궈진 불판에 저희가 고기를 올려서 한참 굽고 있는데요. 이 살치살 보니까 어떤 생각 좀 드세요? 사실 제 아내가 생각나네요. 아, 왜요? 이 살치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지방이 많아서 좀 피하려고 하는데 너무 식감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즐겨 찾더라고요. 살치살. 네. 아, 고기들이 지금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하나 드셔보시죠. 네, 그러죠. 먹어봐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이 마블링이 엄청나게 아름다웠다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살치살인데 잘 구워졌습니다. 식감이 확실히 다르네요. 좋아요. 네. 제가 여기를 다시 안 오면은 아내에게 원망을 들을 것 같네요. 그래요. 나중에 네. 꼭 같이 오셔야 될 것 같고.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고기의 부위별 또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저희의 어떤 기준이 생각보다 가격이 좀 저렴했잖아요. 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글쎄요. 좋은 고기를 네. 값싸게 공급해서 많은 손님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이 주인과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다 같이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고기를 또 직접 잡으시려나? 직접 잡아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네. 이따가 한번 좀 여쭤보고 네.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가 다시 한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구워져 있어서 우선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마늘도 하나를 올려서. 저는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고기를 잘 굽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알아서 그냥 맛있게 구워지는 것 같아요. 부위가 좋다 보니까. 저도 밖에 나오면은 네. 제가 이렇게 직접 굽는데 오늘은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구우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실패할까봐 사실 두려운데요. 좋은 메뉴를 두고 실패할까봐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만 우선 이 살치살을 씹었을 때 어느 정도 육즙이 좀 흘러나오는 그 맛이 또 일품인 것 같고요. 잠시 후 또 이 두께감 있는 등심은 저희가 익혀지는 대로 또 먹어보겠습니다. 교육 현장에 이렇게 계시다 보면 그동안에 기억에 남았던 일, 기억에 남는 일, 에피소드 참 많이 있으실 것 같고 특히 학생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지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거나 또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거나 하셨던 사례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흡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아, 청소년기 흡연 문제. 네. 요즘 빨라져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렇게 흡연을 하는 그런 오. 학생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그 학생 하나도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흡연을 시작했대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정말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제 물론 호기심에서 시작했겠지만은 네네. 그게 쉽게 이렇게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그 대견스러웠던 게 학교에서 금연 교육도 하고 네. 다양한 어떤 교육을 하긴 하지만은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그 학생은 사실 제가 무들길을 이렇게 함께 걷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자주 산에도 데리고 다니고 하면서 결국은 끊기 직전까지 갔어요. 아, 그 학생이? 예. 네네. 근데 끊기 직전까지 갔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하나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요? 그 아이가 우리 아빠도 끊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도 끊겨달라. 예. 그래서 내가 너희 아빠를 무슨 재주로 끊게 하랴 그랬더니 저를 좀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아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네. 그 아이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담배 피우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피우는데 아무리 못 끊게 해도 끊으라고 해도 계속 피워서 지금은 포기 상태예요. 아, 부모님이 그냥 몇 번을 이렇게 만류하셨는데 네. 뭐랄까요, 이제 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네네. 방치해버리신 거네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빠한테.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담배를 아빠와 같이 끊고 싶어 하는데 아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가 끊으면은 자기도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데 네.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얼른 대답을 안 하세요. 아, 왜 그랬을까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피워왔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던 거죠. 아, 그 아버지께서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아빠도 이렇게 평생 습관이 돼가지고 못 끊는데 아이에게도 그런 안 좋은 유산을 계속 물려주실 거냐. 2차지에 아빠가 끊으면 이 아이도 끊겠다는데 소중한 선물 하나 주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답을 얼른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심이 서시면 전화 주십시오. 했더니 한 10일 지나서 전화가 오셨어요. 열흘 정도 예. 지나서.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두 분이 서로 약속을 하는 그런 서약서를 써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뒤에 물어봤죠. 아이에게. 아빠 담배 끊으셨니? 그랬더니 아니요. 다 끊지는 않은 것 같고 저 몰래 하나씩 피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래 맞다. 너희 아빠가 너를 위해서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그러니 아빠를 잘 지켜라. 그래서 2차제에 너와 너희 아빠가 같이 담배를 끊도록 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성장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네. 예, 자신뿐만 아니라 아빠의 건강까지 걱정하는 모습에 야 어린 아이지만은 성장하는구나. 이걸 보고 무척 대견스러웠어요. 아마 이 방송을 지금 그 당시 학생과 네. 또 아버지께서 또 보시면서 좀 환하게 서로 마주보고 미소를 좀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저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나누는 중에 이 등심이 잘 구워졌네요. 네, 하나 드셔보시죠. 그러네요. 고기를 보면 고기를 먹고 싶고 네. 또 사회자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갈등이 막 생기네요. 둘 다 하셔야 되는데 오늘. 두께감이 있는 만큼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 맛을 충분히 내고 있고요. 저는 혹시나 제가 원래 뭐 고기를 잘 굽는 것도 아니지만 아 이거 너무 많이 구워서 실패한 거 아닌가 약간 걱정을 네. 했거든요. 겉이 약간 이제 거의 다 누가 봐도 익었을 정도로 딱 돼 있긴 한데 막상 씹으면 안에서는 육즙이 쫙 흘러나오고 있죠. 네. 불을 좀 줄일까요? 네, 불은 제가 줄였습니다. 아, 네. 줄였어요? 네. 이거 지금 다 먹긴 먹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잔반 안 남기는 그 학생들이 이걸 보고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안 남기고 저희가 네, 무조건 다 네. 먹어야 되고요. 결과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천천히 오래오래 또 대화를. 아이들이 나눠요. 어른을 지켰거든요. 네. 어른들을. 그런 걱정이 좀 문득 드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이 자택에서 또 집에서 이렇게 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들 만나서 놀고 뭐 공부는 하기 싫어도 우선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게 훨씬 좋았었는데 네. 지금 이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좀 개인 이기주의적인 어떤 사춘기와 함께 개인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괜히 또 배워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계속 오래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에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함께 놀고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 네. 못지않게.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에서 체험학습, 수학여행, 소풍, 뭐 체육대회, 축제 이런 것들이 싹 취소돼 버렸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매번 기다려지는 거는 시험 날짜보다 오히려 축제 날짜, 네. 아니면 수학여행 언제 가나, 소풍 언제 가나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뭐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요즘 아이들이 밖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코로나 블루. 그런데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 같아요. 네, 아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또 심각한 어떤 고립감 같은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뭔가 빨리 이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해나갈 수 있고 또 그 성취감이라는 게 네. 가장 큰 사람의 보람이라고 하잖아요. 직접 뭔가를 해서 네. 이뤄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같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더 그 기쁨은 2배, 3배가 되는 건데 지금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네, 지금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는 축제가 취소된 마당에 아이들에게 뭔가 좀 힐링의 어떤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광주 청소년단체 협의회에서 상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희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여서 쉬는 시간에 그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힐링의 그런 공연을 제공해 주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는 16일 날 3학년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 3학년들이다 보니까 또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들과의 상의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인 만큼 힐링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정서적인 어떤 탈출구, 어떤 힐링의 시간을 주는 것이 참 좋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힐링의 시간을 지금 제공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네. 마침 광주 청소년단체 협의회에서 그런 찾아가는 그 상상 페스티벌을 저희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일정한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어떤 취지에서 또 네. 만들어진 거고 우리 학생들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네. 또 공부 또 본인 어떤 역할, 학업 할 수 있는 거 잘 해나갔으면 네, 좋겠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힘들지만 또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힘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으세요? 사실은 준비 없이 이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엄습해 왔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사실 오락가락 했어요. 그 준비 없이 맞이한 그 비대면 수업, 이걸 준비하려고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사실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비대면 수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퇴근 시간이 없었어요. 아, 퇴근을 하더라도 아이들과 계속 어떤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비대면 접촉이죠. 일테면은 이른 아침에는 아이들 건강 체크부터 시작해서 또 수업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전화, 문자 이런 것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퇴근 시간을 넘어서까지 네. 계속 아이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뭔가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네. 선생님들이 참 그런 걱정이 참으로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기 전에 사실은 교육지원청에 계셨잖아요. 네. 지원청에 계실 때는 말 그대로 또 어마어마한 지원을 제가 하신 걸로 들었는데 선생님들도 본인들 요즘에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막 가르치고 싶으신 어떤 욕구 같은 건 더욱더 커지실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대해서 뭐 어떤 것들도 지원해 주셨었나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사실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 행정이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학교에서 말하기 이전에 먼저 알고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었죠. 근데 먼저 지원이라는 게 네. 드시면서 네. 먼저 지원이라는 게 그 예로부터 뭐 전해져 내려오던 어떤 그 제도라고 한다면 또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은 약간 고쳐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누구나 또 시도를 편하게 네. 하면서도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는 늘 걱정이 앞서 있잖아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 현장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다소 보수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늘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책을 출판해 드립니다 같은 사업은 사실 옆에서 추진하려고 할 때 많은 우려를 했어요. 어떤 특정 선생님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선생님의 책을 출판해 준다. 예. 이게 정확히 뭐 가장 쉽게 어떤 내용이죠? 저는 선생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컨텐츠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존의 그 장학자료라는 명목으로 학교 현장에 많은 자료들이 제공돼서 이렇게 나가 있지만은 그에 대한 활용도가 좀 떨어졌어요. 물론 열심히 활용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 활용도 면에서 좀 떨어진 게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갖고 있는 소중한 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같이 이렇게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가치도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좀 추진했었거든요. 어땠어요, 반응은? 사실 그게 전국 최초인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전국 최초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줘서 참 놀랐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게 지금도 좀 이어져 가고 있나요? 지금 올해 한다면 4회째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이렇게 막 이루어졌을 때는 이 교육청에서 출판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모두 다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아, 출판에 필요한 경비 전액 지원. 네. 아, 아무래도 이 책을 발간하고 싶으신 네. 교사분께서는 굉장한 지원,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뭐 그런 네, 느낌이셨을 네.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어떤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학교 현장에서 이게 교육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원고를 저희가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서 다 수용해 드리지는 못하고 일부 이렇게 수용을 해서 그걸 출판한 거죠. 아, 네. 그러면은 뭐 광주에서 시작이 된 건데, 혹시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이게 지원이 되고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 교육감 협의회 보고가 돼가지고 타시도 교육감님들께서도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다 해가지고 우리도 하자 해서 저희에게 벤치마킹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 지역에서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그 각 분야의 각 과목의 교사분들도 선생님들도 네. 다 힘내셔서 네. 책 하나씩 꼭 발간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렸을 때 학교 이미지, 제가 만약에 지금 스케치북 같은 게 하나 있어서 학교를 그리라고 한다면 학교의 그림은 왠지 이렇게 사각형, 네. 사각형을 그리고 왠지 앞에 구령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태극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네모난 책상에 네모난 의자, 이제 이런 것들이 기억이 좀 남는데, 아마 저를 기준으로 두지 않고 많은 성인들을 두고 학교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라라고 하면 대부분 저처럼 그리지 않나요? 저 그게 불만스럽습니다. 아, 왜요?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남구에 있는 학교나 광산구에 있는 학교나 저 북구에 있는 학교나 학교 모습이 거의 다 같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그렇네요. 똑같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남구면 남구, 북구면 북구, 그 환경에 맞는 그 학교 모양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그 아이들의 그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취지를 살려서 공간을 이렇게 구성해 준다면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공간. 근데 공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학창 시절 기억이 운동장, 네. 그 다음에 교실, 뭐 과학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체육관. 네. 크게 뭐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공간. 요즘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필요로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들이 좀 필요할까요? 아이들이 정말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루 생활 속에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휴게 공간. 네. 왜 그러냐면 특히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방처럼 거실처럼 이렇게 잠시라도 뒹굴고 싶은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제가 잠시 어느 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공간이 없어서 그냥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돌아와서 그 시설과 관계자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편안한 그런 휴게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어쩔까. 이렇게 해서 그런 공간을 한번 실제로 아이들의 그 원하는 바를 적극 반영한 그런 휴게 공간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휴마루라고요. 휴마루. 예. 그것도 그 설계를 했던 담당 팀장이 직접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완성되고 나서 그 학교 현장을 가서 아이들이 그렇게 그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그걸 활용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정말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업적을 또 남겨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편의 공간 생각해보니까 직장인인 저로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가끔 일을 하다가 좀 피곤하고 지치면 진짜 우리 집 거실에서 소파에 눕듯이 네. 편안하게 이렇게 좀 눕고 싶고 잠시라도 좀 두 발 뻗고 예. 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이제 그런 공간이 좀 생겼다고 하니까 그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더욱더 앞으로 필요한 어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설계하고 또 추진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많이 제공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끌고 가는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더 많이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고른 고기지만 아무리 진짜 칭찬을 해도 끝이 없네요. 맛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암소 한우의 명가지 않습니까? 뭔가 좀 차이가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먹어보고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인상적이네요. 언제나 편하게 이제 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빨리 온다면 네. 나중에는 학교 회식도 여기서 한번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광주가 마스 고장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 외지인들도 여기 방문하면은 참 광주를 역시 마스 고장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갈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명이나물에 고기를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최근에 뭐 집에서 제가 소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긴 했는데 네. 전문점에 와서 막 이렇게 따뜻한 불판에 뜨거운 불판에 구워지는 것과 갖가지 곁들일 수 있는 메뉴들과 같이 먹는 거는 확실한 맛의 차이가 있네요. 여기가 저렴했던 이유가 네. 고기를 직접 잡는다고 하네요. 암소를 하루에 8마리 암소를 직접 잡아서 그래요. 네, 저희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싼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싼 이유가. 예. 네. 아무래도 직접 잡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에 올라오기까지의 이 유통 과정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고기가 좀 저렴한데 무엇보다 요즘 시대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질, 퀄리티가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네. 맛있게 고기를 먹는 가운데 여기 아까 명이나물도 직접 담그신다고 했고 뭐 김치는 더더욱 당연할 것 같은데요. 김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가 이게 세로로 찢어야 맛있다고 하잖아요. 김치를 드실 줄 아네요. 그래도 맛집 멋집 프로그램 진행자인데 예. 먹는 방법은 알아야죠. 김치 맛있네요. 그 채소도 있고 명이나물도 있고 김치도 있고 이 싸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때 똑같은 고기 맛이라고 할지언정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맛있네요. 되게 보통 때는 이렇게 야채 싸서 먹잖아요. 네네. 저는 오늘 고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사실 고기 맛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 사실 싸지 않고 먹었어요. 그렇죠. 보통 때는 되게 많이 싸서 먹잖아요, 야채를. 근데 너무 고기가 좋아 보여서 그냥 고기를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 본연 그대로의 어떤 네. 맛을 느끼기 위해서 김치에 싸먹는 꽃등심. 역시 김치가 맛있으면 모든 게 맛있다고 했는데 고기가 너무 또
최상급이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 까다로워지실 것 같아요. 까다로워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가는 건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집에 가면 입맛의 어떤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예. 좋은 것만 먹고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눈높이가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높은 목표를 찾는다고 하는데 저는 네. 입높이가 높아졌어요. 입높이, 맛높이가 높아져가지고. 물론 선지국도 맛있고 또 여러 가지 미리 그 국물로 나오는 요리들 맛있지만요. 예상했던 대로 그 시원한 맛이 있어요. 네, 그러네. 네. 시원하네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계속 주신대요. 아, 이 서비스예요? 네. 와,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출연하셨던 소감, 뭐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하셔도 좋고요. 또 이 방송을 지켜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소중한 기회로 이렇게 작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올해 겪는 이런 코로나19의 어떤 위험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얻고 그리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성장하는 커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일동중학교의 김홍식 교장 선생님 만나서 대화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